안녕하세요. 암세포에 맞서 한의대에 도전하고 있는 5개월 차 암생존자 헬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항암 치료를 거부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표준 치료인 항암 치료 6번, 방사선 치료 26번, 27번을 올해 3월까지 받았어요. 원래 제 담당 교수님은 이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항암 치료를 3번, 4번 더 하라고 권유를 하셨었어요. 약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더 강력한 항암 치료를 하자. 그런데 이거를 3주 간격으로 받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만약 항암 치료를 그대로 받았으면 올해 5월, 늦으면 6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표준 치료만 받고 추가 치료는 거부했고요. 지금은 꾸준히 추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6월에 받았던 추적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곧 9월에 추적 검사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자궁암을 진단받았고요. 또 양쪽 난소에 경계성 종양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왼쪽 난소에 9cm의 종양, 오른쪽에는 5cm의 종양이 있다고 했었는데 수술 전에 이게 암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확실치가 않다고 했어요. 일단 이게 종양을 꺼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야만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조직 검사를 할 거고 만약 이게 경계성 종양이면 난소를 남겨둘 거고 만약 암인 걸로 나오면 양쪽 난소를 다 제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왼쪽 난소는 일단 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상태였고요. 오른쪽 난소를 남기느냐 없애느냐 그게 문제였죠. 어쨌든 그래서 작년 12월에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 당시에는 조직 검사 결과가 경계성 종양으로 나와서 오른쪽 난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났으니까 교수님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름대로 병원 짬이 생겼으니까 교수님께 상담받기 전에 미리 조직검사 결과지를 신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암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수술 당시에는 경계성 종양인 걸로 나왔었는데 한 3주, 4주 정도 병리 조직 검사를 거치니까 그게 암인 걸로 확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전이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미리 결과지를 보고 간 덕분에 교수님 앞에서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나쁜 결과를 예상했던 게 계속 조직검사 결과가 미뤄지더라고요. 원래 일주일이면 검사 결과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거의 3주 정도 걸렸거든요. 원래 안 좋은 결과는 꼭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제 케이스가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바람 자체만으로는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난소에 전이가 된 거라서요. 나중에 케이스 논문으로 발표할 수도 있겠다며 안 웃긴 농담도 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특이한 케이스였고 종양 절제를 잘 하긴 했지만 난소를 몸에 남긴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표준 치료인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았고요. 방사선 치료는 매일매일 받았어요. 올해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치료받았습니다. 사실 처음 몇 번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처음 했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주말 부부, 맞벌이, 양가 도움 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없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서울과 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암 전문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곳에서 회복을 하면서 서울대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물론 수술 자체는 힘들었지만 드디어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 자체는 얼마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부작용 엄청 났고요. 변비, 설사, 구토, 오심 다 겪었어요.
항암 2차 받았을 때는 새벽에 열이 나서 혼자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고 거기서 혼자 토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아침 6시까지 벤치에서 쪽잠 자면서 CT 받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어린 아들은 남편이 육아휴직 하면서 봤는데요. 처음에는 육아가 쉽다, 내가 왜 육아를 힘들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어쩐다 뭐 그런 소리 하더니 제가 보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키우더라고요. 아이한테 말도 안 걸고 집구석은 정리 안 하니까 난리 나 있고, 그 와중에 어린이집은 졸업 시즌이고 유치원 입학 준비도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걱정되고 혼자 입원해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방사선 치료가 없는 주말에 기차 타고 집에 가서 아이 보고 왔었어요. 토요일에 기차 타고 가서 집 청소하고 일요일에 기차 타고 돌아오고 월요일에 방사선 또 받으러 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 참고 있는데 2월 말쯤부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낙 케이스가 특이하고 난소를 남겨놨으니까 재발 위험성이 있다. 약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조금 독할 수는 있지만 3-4번만 더 진행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아, 이런 치료를 3달을 더 받아야 된다니. 사실 제가 정말 치료에 확신이 있었으면 추가 항암 치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이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으면 재발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게 맞냐?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재발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 없다. 내가 재발되면 재발 확률이 100%인 거고 내가 재발이 안 되면 0%인 거다.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는다고 해서 재발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험성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권장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교수님께 추가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발 위험성이 낮아지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치료 이후에 10kg가 빠진 현재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더 받으면 건강이 더 악화될 것 같고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교수님도 항암 치료를 많이 권하셨는데 결국 PET-CT를 한 번 더 찍어보자고 결정을 하셨고요. 일단 결과상으로 이상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치료를 중단했고 추적 검사를 꾸준히 받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상황이 좀 달랐다면 제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제가 서울대병원하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면 아니면 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때의 선택에 후회는 없고요. 오히려 항암 치료를 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시기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하는지 정말 열심히 찾아보고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었고요.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서 5년 후 완치, 10년 후 재발 없음 같은 좋은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암세포에 맞서 한의대에 도전하는 헬렌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